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육아멘토 닥터달입니다. 오늘은 아기들의 성행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래를 보고 있는데 20개월 된 아이를 데리고 어떤 어머니께서 방문을 하였습니다. 어머니가 지난 2주 동안 아이를 관찰하였는데 아이가 평소와 다른 행동을 좀 보였다고 합니다. 아이가 배를 자주 가리키면서 우우 하는 소리를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기가 배가 아파서 그런가 해서 지켜보는데 특별하게 다른 이상은 없고, 어느 날 보니까 아기가 생식기 쪽을 가리키면서 우우 하는 소리를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다른 일이 생겨서 그런가 해서 지켜보는데 어느 날 아기가 여기를 가리키면서 아빠 놀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답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빠가 어떻게 했다고? 그러니까 아빠 놀이 하면서 엄마 손을 붙잡고 침실로 데려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인 것은 특별한 게 없답니다. 어린이집에 가는 것도 잘 가고 어린이집에 아기를 데려다 줬을 때도 떨어지지 않으려고 울려고 하는 기향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행동을 보이니까 엄마가 당황해가지고 혹시 성학대라든지 이런 것은 아닌가 해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가 세 가지 질문을 하였습니다. 우리 아이가 자기가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서 할 수가 있나요? 만약에 그런 일이 사실이라면 이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나요? 라는 거와, 그리고 나중에 이 아이가 자라게 된다면 어떤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요? 하는 세 가지 질문을 하였습니다. 먼저 이런 세 가지 질문에 답하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성 정체성이 언제 형성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성행동을 봤을 때 이것이 정상적인 성행동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또는 비정상적인 성행동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합니다. 사실 신생아들도 고추가 발기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은 전문가 비전문가를 떠나서 신생아가 발기가 되었다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성적인 걸 느낀다든지 성적인 걸 생각해서 발기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간혹 유튜브 동영상에서 보면 아이들이 6개월만 지나도 성행동이라든지 성적인 것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과학적인 근거는 부족합니다. 아이들이 보행기를 타다 보면 사타구니가 걸려가지고 그 느낌을 느낀다고 하는데 사실은 믿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성 정체성이 확립되는 시기가 18개월입니다. 18개월 정도가 되면 남자아이는 나는 남자야, 여자아이들은 나는 여자야 라는 관념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 30개월 정도가 되면 남자는 남자로서 자랄 수 있는 거지 남자가 여자가 된다거나 여자가 남자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성정체성의 발달과 섹스에 대한 어떤 성적인 관념들이 발달하는 것이 조금은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아이들이 만 2세 이전에 어떤 성적인 즐거움을 얻는다고 생각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를 두 가지를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외래를 보고 있는데 18개월 된 남자 아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아이가 요즘도 고추를 많이 만지나요? 그랬더니 그 어머니께서 아이가 돌 정도 될 때는 고추를 만지기 시작했는데 지금 18개월 정도 돼서는 더 이상 만지지는 않는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래 18개월 된 여자를 데려온 어머니께서도 마찬가지로 아이가 특별하게 생식기 쪽으로 많이 손을 가진 않는다고 합니다. 단지 아기가 기저귀를 갈 때만 손이 좀 가서 만지긴 하지만 엄마가 그렇게 만지는 건 아니야 라고 하면 기저귀 가고 난 뒤에 더 이상을 만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만 1세부터 만 2세 사이가 되어가면서 아이들은 자기 신체의 여러 부위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부위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학적으로는 만 2세 정도가 되면 아이들에게 신체 각 부분의 명칭을 가르쳐 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 성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임신은 어떻게 해요? 아이는 어떻게 낳아요? 와 같은 것은 만 5세 정도가 지나면서부터는 성교육을 하라고 유네스코에서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성정체성과 성행동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성행동은 만 2세부터 만 5세 사이에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만 13세 이전에는 거의 모든 아이들이 성행동에 한 번씩은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은 특히 만 2세에서 5세 사이의 애들은 성행동이 다른 아이들보다도 더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시기에 아이들이 성행동을 많이 하기도 하지만은 잘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세, 9세,
10세, 12세 이런 나이가 들어가면서부터는 아이들이 외면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성행동이 덜 하는 것으로 관찰되는 것 뿐이지 성행동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성행동이 2세에서 5세 사이에 많이 나타난다고 할 때는 아이들이 성학대인지 아닌지 또는 이것이 문제 성행동인지 정상 성행동인지를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과 달리 요즘은 성교육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성학대 같은 문제들은 굉장히 예민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2019년 11월에 성남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성학대 사건을 보다 보면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정상 성행동과 문제 성행동에 대해서 인식의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전문가들이나 행정가들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문화적 특성상 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터부시 되다 보니까 아이들의 올바른 성지식을 획득하기도 어렵고 부모들도 아이들에게 성교육을 하는 것을 어려워하게 됩니다. 다음에 몇 가지 예를 보여드릴 텐데 이것이 정상 성행동인지 비정상 성행동인지를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3세 이하가 어린이집에서 자유행위를 한다고 합니다. 테이블에 모서리 같은 데 가서 몸을 비빈다든지 아니면 손으로 자기의 소중한 것을 만지는 행위를 계속 한다고 합니다. 또 만 4세 된 남자아기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에서 잠자는 시간이 되면 보통 잠자는 시간이 되면 애기가 이렇게 잠을 자야 될 텐데 이렇게 바로 눕질 않고 몸을 이렇게 엎은 상태가 되어가지고 아래위로 몸을 움직이면서 땀을 뻘뻘 흘리는 행동을 계속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다음은 두 여자아이들이 집에서 노는 행동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자아이들은 평소에 친하게 지내고 자주 집에서 왕래를 하는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아기가 와서 놀 때 재밌게 노니까 과자를 주고 어머니가 자기 평소에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재밌게 놀면서 낄낄거리고 있길래 도대체 뭘 하길래 이렇게 재밌어 하나 해서 문을 살짝 열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두 아이가 옷을 벌거벗은 상태에서 상대방의 성기를 만지면서 간지럽히고 있는 행동을 보았습니다. 이때 어머니가 얼마나 당황했을지는 아마 여러분들도 상상할 수는 있을 겁니다. 이상의 세 가지 성행동을 봤을 때 이것이 정상인지 비정상인지를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2009년 미국 소아과 학회에서는 아이들의 정상 성행동과 비정상 성행동에 대해서 분류 기준을 발표하였습니다. 2세에서 5세 사이의 애들에서 정상 성행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이가 혼자 있거나 또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자기의 성기를 만지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또래 친구의 성기를 만지거나 태어난 둘째 아기의 성기를 만지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의 성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할 정도로 가깝게 다가서 있거나 옆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어른의 노출된 몸을 보려고 노력하는 행동입니다. 여섯 번째는 이런 행동들은 일시적으로 나타나고 주의를 돌리면 금세 사라져야 합니다. 다음은 정상성 행동으로 볼 수 있지만 흔하지 않은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 몸을 타인에게 비비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이가 키스할 때 상대방의 혀 쪽으로 자기 혀를 집어넣는 행위입니다. 세 번째는 또래나 어른의 성기를 만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어설프게 성행동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다른 사람의 불쾌감을 유발하고 간간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아이가 이런 행동을 일시적으로 하며 주의를 돌리면 여기에 조금씩은 반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다음은 정상 발달을 하는 아이에게서 보기 드문 경우입니다. 첫 번째는 구체적인 성행동을 하자고 친구나 어른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기 내부에 물체나 손가락을 집어넣는 행위입니다. 세 번째는 명백하게 성교 행위를 흉내내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동물의 성기를 만지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성행동이 자주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여섯 번째는 이런 행위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어머니가 또는 아버님이 주의를 돌리려는 행위를 했을 때 저항하는 행동을 보이는 경우입니다. 다음은 정상으로 보기 힘든 성행동입니다. 첫 번째는 4살 이상 차이 나는 아이와의 성행위입니다. 두 번째는 아이가 매일 다양한 성적 행동을 보이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정서적인 스트레스나 육체적인 고통을 유발하는 성행동입니다. 네 번째는 신체적인 폭력을 동반하는 행동입니다. 다섯 번째는 상대방의 협박을 동반한 성행동입니다. 여섯 번째는 이러한 성행위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주의를 돌리려고 하면 화를 냅니다.
이상의 분류 기준을 본다면 앞에서 세 가지 예를 든 아이들의 행동은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만 3세 된 여아가 어린이집에서 자유행위를 한다든지 숨어서 한다든지 또는 모서리에 비빈다는 행동은 정상적인 성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거나 주의를 돌리는데 저항을 한다 그러면 이것도 비정상 성행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유를 하는 행동은 아이들에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하는 것이 아니야 라고 알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을 봤을 때 보통은 부모님들이 당황해가지고 화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아이들은 이것이 오히려 더 관심을 끄는 행위가 돼가지고 더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를 내지도 말고 너무 놀라지도 말고 침착하게 아이들의 행동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세남아가 몸을 아래 위로 움직이는 것은 정상 성행동으로 볼 수는 있지만은 이것이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가 그런 성행동을 했다는 것은 누군가가 그런 성행동을 하는 것을 관찰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아이가 실제적으로 성교 장면을 보았는지 혹은 음란물 같은 걸 통해서 알게 됐는지는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5세 여아가 서로 옷을 벗고 상대방의 성기를 보면서 간지럽히는 행동을 한다든지 쳐다보는 행동을 하는 것은 정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단 이것은 평소에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왕래가 잦았던 경우 정상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평소에는 왕래를 거의 하지 않고 우연히 알게 된 아이들끼리 서로 옷을 벗고 상대방의 성기를 보면서 만진다든지 간지럽히는 행위를 한다면 이것은 비정상적인 성행동으로 보아야 합니다. 오늘은 영유아의 성행동에서 어떤 것을 정상적으로 볼 것인지 어떤 것을 비정상적인 것으로 볼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시청하신 동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